자,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부터 기본과인데 경찰학 기본과인데 시작하기 전에 OT 겸 해서 이 경찰학 과목을 어떻게 공부할지 좀 이야기 좀 듣고 그 다음 시작해 보도록 하죠. 알겠죠? 네. 경찰학의 이 과목은 정말 쉽습니다. 쉽다는 말 하니까 진짜 뭐 헛소리 하고 있네 이런 말 했겠죠. 맞죠? 너의 마음을 읽었어 내가. 이 경찰학이라는 과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얘가 단일의 하나의 과목이 아니고, 물론 뭐 경찰행정을 전공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전공했다고 또 잘하는 것도 아니죠. 그럼 전공 안 했다고 또 못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골 때리는 과목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어떠한 체계를 갖고 있는지를 좀 알고 뭘 봐야 될지를 체계의 그 타겟을 잡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진짜 나중에 너무 방만해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나중에 모호한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순경시험에서의 핵심적인 과목은 사실은 이 경찰학이 당락을 좌우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그럴 거예요. 형사법은 물론 힘든 과정 거치셨겠지만, 뭐 김원옥 선생님의 수업도 듣고 하셨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알겠죠? 헌법도 쉽습니다. 왜 쉽다고 하냐면 집 주소 알아요? 네, 그 정도 암기력이면 충분합니다. 알겠죠? 자기 이름과 자기 집 주소 알 정도의 기억력이고 집 찾아갈 정도의 인지 능력 갖고 있으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과목이라고요. 근데 얘는 이 과목에 대해 첫 번째 오해하는 게 외운다고 되느냐, 암기하는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냥 에이 몰라까짓 거 외워. 지금 경찰학에서 암기 못해서 떨어진 사람 없습니다. 암기 못해서 떨어졌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시험에 들어와서 1년, 2년, 3년 차, 예를 들어 장수생인 사람들은 달달달 외워. 3년을 외우는데 못 외워? 근데 왜 떨어져? 알겠죠? 이런 부분이 여러분이 남의 이야기 아니라 여러분 이야기가 바로 될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거 집착하지 마세요. 처음에 농담삼아 이야기했지만 집 찾아가고 자기 이름 알고 자기 번호, 전화번호, 패스워드 알 정도면은 암기력은 충분하니까 내가 돌머리라서 공부 안 되는 게 아니라고. 알았죠? 근데 대한민국의 학교를 비롯한 모든 곳에서 이걸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마치 암기력 테스트하는 것처럼 하니까 나중에는 엄청난 암기의 양을 늘려가지고 스스로 망해버리는 거죠. 외우는 게 아니에요. 물론 안 외우면 되느냐? 그렇진 않죠. 극단적으로 본다면 암기의 비율은 대략 한 20%, 나머지 80%는 어떤 과목인지를 알고 이 이해책을 갖고 있어야만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정말 외워야 될 것들 두 문자 따고, 여러분 두 문자가 굉장히 많이 딸 텐데 두 문자 따고 해서 쫙 외웠을 것들만 모아버리면 기껏해야 A4 한 서너 장밖에 안 됩니다. A4 한 서너 장. 아니, 국사도 테스트를 통과한 여러분이 그걸 못 외워? 알겠죠? 그거야말로 순수 암기죠. 전 세계에 뭐 순수 암기 없이 되는 객관식은 없겠지만 여러분 잘못되어 있는 거죠. 이거는 이게 암기고 여기가 그냥 대충 들어보고 그냥 그런 거구나,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알겠죠? 요 체제의 이해 토대를 확실해야 되는데, 그럼 이해를 하면 될 텐데 왜 안 되느냐? 물론 모든 교수들이 수업할 때 이야기하죠. 이해를 해라. 몰라서 안 하냐고. 어떻게 할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이제부터 알려줄 거예요. 알겠죠?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 과목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본적으로 단일의 과목이 아니라 얘는 경찰학이라고 불려주지만 특징적인 하나가 경찰행정학이라고 불려지는 파트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행정에서 그냥 끌어들인 거예요. 얘는 순수 학문이 아니라 경찰학은 좀 어떻게 보면 좀 아류의 약간 부차적인 학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만 학문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격상돼 있지 다른 나라에서는 별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는 근본적인 것들을 여기서 끌어들인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가 경찰행정법 파트가 있어요. 이 법 파트에서 또 이렇게 쓱 끌어들인 거죠. 또 하나는 얘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론으로 대표되는 이 특유의 이론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요것과 그리고 역사에 대한 것들과 그리고 다른 나라와 달려드는 비교 행정과 관련되는 것들,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실무와 관련되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실무. 이게 바로 강론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복합적으로 구성된 게 바로 경찰학입니다. 그러니 이런 구성 체계를 여러분에 알려드린 이유는 여기에 맞게 각 파트별 성격이 다 달라요. 알겠죠? 다 다른데 이걸 여러분 하나의 과목으로 생각하고 하나로 들어가니까 1장은 잘 되는데 챕터 2대로 하면 안 되는 거고, 2는 잘 되는데 3이 되면 안 되는 거고, 이런 파트별 난항을 겪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 체계가 안 되는 학생들이 가장 공통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 딱 끝나고 나면 어떤 파트가 제일 안 돼 하면 전 뭐
A는 잘 되는데 B는 안 돼요. 이러한 이상한 평가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했으면 전체가 하나가 완성되어서 이게 딱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뭔가 펑크나 있는 거죠. 왜? 예를 들어 행정법 바라보듯이 경찰 행정학을 바라보면 절대 될 리가 없죠. 그럼 뭘 한다? 아 그래 기출 풀자. 기출 풀어가지고 틀린 것들 쫙 모아가지고 요걸 딱 암기하면 그 시험에 그대로 나오니까 그대로 가자. 좋은 방법이죠. 이게 아마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는 경찰학을 공부하는 방법의 거의 90%예요. 인터넷이라든가 뭐 구글링 하면 다 이야기뿐이죠. 이건 언제까지냐면 2년 전까지는 됩니다. 2년 전까지는 됐죠. 이게 왜 되냐면 됐던 이유가 딱 하나예요. 출제위원들이 현직 경찰관이 들어가서 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았죠? 현직이 들어가면 여러분 시험 출제 시간을 얼마 주냐면 기껏해야 한 3, 4일밖에 주지 않습니다. 3, 4일 가서 뭘 어떻게 내? 그들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뭘 할까? 네, 과거 기출 뺏겨내는 거예요. 그냥 기출 뺏겨가지고 이렇게 내는 거죠. 그러니 그동안에 여러분 선배들이 하는 이야기는 야 뭘 이론 들어 야 기출 쫙 풀어가지고 틀린 것들 딱 골라내가지고 이거 쫙 외워가지고 나머지 그냥 무한대로 돌려. 맞죠? 그때까지는 알겠죠? 이게 2차 재작년 2차 시험 이후부터 이게 깨지기 시작했죠. 이유들을 다들 모르는데 왜냐하면 관심이 없겠죠. 아니면은 외면하고 있거나. 이게 안 맞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부터 이 경찰학이라는 과목을 출제원 풀이 완전히 다 바뀌었습니다. 현지가 안 들어갑니다. 현지가 안 누가 들어갈까? 현장에 있는 이제부터 정교수 이상의 교수들이 들어가요. 저 교수들이 좀 레벨 낮췄을 때 부교수까지. 조교수는 안 들어가고 알겠죠? 부교수들이 들어가면 어떠냐? 그럼 대한민국의 경찰학이라는 과목에 경찰학이라고 타이틀을 갖고 교수 자리를 꿰차고 있는 대학교의 교수들의 몇몇이 경찰학을 오리지널로 전공해서 갖고 있는 사람이 한 20%가 안 됩니다. 30%는 누구냐? 행정학 전공한 사람이 그냥 경찰 이름 붙여가지고 여기에 그냥 자리 잡아서 앉아 계신 여러분의 대학교에 누군가도 그래요. 또 한 3분의 1은 법학자인데 법학 전공한 사람들인데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알겠죠? 또 몇몇은 대학교를 좀 다르지만은 현직에 있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은퇴해가지고 그 자리에 그냥 꿰차고 있는 분도 계시고 이름풀이에요. 이름풀 알겠죠? 그러니 작년 2차 이후부터 시험 출제원 들어갔을 때 예를 들어 뭐 난 행정법을 전공했다. 그럼 행정법 전공한 사람은 이거 모릅니다. 그럼 뭘 한다? 내가 알고 있는 문제만 내는 거죠. 그러니 문제들이 어떻게 일어나냐? 난이도가 엄청나게 높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높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선배를 포함하여 그냥 기출에서만 보고 대충 하다가 이제 덜커덕하니까 문제 패턴과 접근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때서야 이제 당황스러워서 아차 싶으면 1년이 날아간 거죠. 또 1년 한다? 될까? 또 이거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포커스 여기 있는데 계속 이것만 뱅글뱅글 돌면서 엄마 내가 관운이 없나 봐. 부적 하나 사줄래? 장난 아니냐고 지금. 알겠죠? 뭘 공부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보고 이걸 공부하셔야만 되는데 왜 자꾸 여기 딴짓하고 해야 되냐. 이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예요. 이 문제들이 더 심각해진 게 지금 원래 경찰 간부 시험이 몇 주 전에 시험 쳤었는데 보셨나요? 카페 올려둘 테니까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알겠죠? 우선 경간부 관심 없는데요. 여러분은 관심 없겠지만 객관식으로 전환되면서 경찰 간부 시험이 작년에 경찰 시험이 경찰학은 순경과 경찰 간부가 체계가 거의 통합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경찰 간부 시험 나오는 것들이 결국 킬러 문항으로 여러분에게 적용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 난이도가 또 올라가는 거죠. 원래 경찰 간부는 아주 최고 난이도입니다. 왜 최고 난이도냐? 이런 파트들에 있는 교수들이 조율 없이 들어가서 막 내버리고 그냥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터지고 있는 거죠. 경찰청에서는 계속 이 난이도 조절을 실패하고 온 대표적 과목이 경찰학이기도 합니다. 이유는 성격이 너무나 복합적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다룰지를 몰라. 물론 현장에서 가르치면 저도 답답하죠. 그래서 직접 물어보죠. 담당자한테. 아니 그러면 경찰의 범위가 너무 넓다. 어디까지를 출제할지 타겟하고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좀 잡아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은 실무에 있는 과장이 하는 이야기 딱 한마디입니다. 그건 출제위원 재량이죠. 재량이에요. 알겠죠? 그 재량이라고 하지만 그 개고생은 수험생 여러분이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거죠. 경찰을 채용하기 위해서 경찰에 맞는 인재를 뽑겠다면 어떤 가이드라인을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기준을 세워줘야만 거기에 맞춰서 이제 준비를 하는 게 정확한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출제위원도 배째라. 그리고 여러분도 뭐야 몰라라. 완전 붕 떠 있는 과목이에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이건 앞으로 조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장담하건대 앞으로 한 5년 내에 경찰 간부라든가 이런 시험들이
이제부터 피셋 개념으로 전환될 거예요. 시험이. 여러분에게도 전환을 할까를 검토를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언론에 뭐 시험 전환 이야기 나오더라도 그건 언론의 기자들의 아무 생각 없는 소리고 여러분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럼 여러분은 뭐냐? 이제부터 이 경찰학을 정확하고 제대로만 해두면은 의외로 여러분이 초단기 합격의 가이드를 잡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과목이 이 과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법 과목은 법이라는 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법의 가장 대표적인 틀은 첫째, 조문, 두 번째, 판례. 조문과 판례를 벗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건 진짜 말 그대로 안 되면 조문과 판례를 외워도 돼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 알겠죠? 근데 여기는 암기도 들어와야 되고 이해도 해야 되고 내용에 대한 접근도 해야 되고 심화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골고루 포지션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경찰학인 거죠. 그래서 경찰학을 잘하는 공부 방법의 첫 번째는 뭐냐면 강의를 토대로 해서 이해 체계를 확실하게 넓혀두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외우란 말을 거의 안 할 거예요. 알겠죠? 뭐 들어보신 분 아시겠지만 전 외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외워서 뭐 하려고? 외우면 어떤 일이 하냐면 예를 들어 가나다라를 외웠다라고 한다면 이 가나다라를 외운 상태에서는 이 가나다라가 그대로 이렇게 딱 들으면 여러분은 시험장 가서 시험장은 지금과 다르죠. 가면 제한된 시간 내에 정확하게 100문제를 돌파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럼 시간 제한 내에 그러면 한 문제당 배열되는 시간이 얼마냐면 한 문제당 기껏해야 읽고 4개 선제를 보고 그리고 OMR 체크까지 하면은 실제 문제 푸는 거는 한 40초 안에 컷을 끊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알겠죠? 그러니 장수생들이 잘못된 것 중에 하나, 제2세기생이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딱 이야기 보면 저 그 내용 알아요. 알죠? 아는데 어디까지? 그냥 들어봤다 이거야. 들어봤는데 그러면 왜 정답을 못 골랐니라고 하는데 잠깐 착각했어요. 잠깐 착각이 문제가 아니라 훈련이 덜 된 겁니다. 그래서 경찰학은 이해 체계를 잡아두고 암기를 위한 그리고 객관식을 위한 이 훈련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 훈련을 또 놓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체계에 암기를 해두면은 가나다라 그대로 들으면 그냥 들어가서 아무 생각 없이 가나다라 알고 있는 맞네 라고 하는데 그럼 만약에 출전이 나, 가, 다, 라 요렇게 바꿔버리면 뭐한다? 뭐지? 가가 어디 갔어? 가가 없는데? 하고 방황하다가 또 틀리는 거죠. 40초라는 시간 길지 않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사실은. 알겠죠? 그러니 우리가 EBS 교재 맞춰가지고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듯이 EBS 교재 문항에 맞춰가지고 거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내면 진짜 EBS 통교재 그냥 그대로 외워버려도 뭐한다? 기본 80은 나옵니다. 수능 이야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뭐 킬러 문항 이야기 나오지만 여긴 달라. 여기는 킬러 문항이 반드시 들어오는 시험입니다. 알았죠? 왜? 더 공부해서 더 뛰어난 사람을 뽑고자 이미 경쟁 체제화되어 있는 곳이지 그냥 대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있을 정도의 수학 능력을 검증하겠다는 시험이 아닌 거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차이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전체에서 암기를 하든 뭘 하든 한 바퀴 구르면 베이스에 있는 한 50점에 있는 이 문제들은 누구나 다 맞춰요. 이거마저 틀렸다? 이걸 틀리고 있다? 경찰 되지 말아야죠. 알겠죠? 그런 사람 왜 경찰 돼? 그런 사람에게 경찰관의 권한을 줘버리면 사고랍니다. 안 되는 게 맞아요. 그게 시험의 취지야. 그 정도의 지적력이 안 되는 사람은 아웃시켜줘야 됩니다. 알겠죠? 그냥 원하니까 무조건 직책을 주겠다. 절대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갖고 와서 현장에 가면 여러분이 행사하는 그 권력이라는 게 생각보다 엄청납니다. 권력자예요. 권력자. 그들에게 이런 능력도 안 되는데 권력을 준다고 큰일 납니다. 승진도 시키지 말아야 돼요. 이 시험은 뽑기 위한 거지 너만을 선발하는 시험이 절대 아닌 거죠. 그 위에 이제 30% 20%는 여기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당락을 좌우하는 과목이죠. 여기에서 당락을 좌우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걸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기를 위한 공부를 하는 것들이 뭐다? 그냥 몰라 외워 그냥 기출 풀고 그냥 끝내 그냥 두 문자 따서 잘잘 암기 반복해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1년 2년 공부해도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특히 경찰 시험이 점점점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경쟁이 치열해지면 더욱더 이제부터 가려지는 게 쉬워지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는. 알겠죠? 그래서 앞 과목을 하시면 조금 지친 부분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바로 뭐다? 이건 이해의 토대를 잡고 이제 기출과 더불어서 훈련을 하면서 여기를 잡고 올라가는 이런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가 어려운 겁니다. 쉽진 않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이렇게 했을 때 초단기 합격이 현실화되는 수험생들이 꽤 많다는 점이죠. 알겠죠?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나 싫어. 그냥 나 외우고 끝낼 거야. 해도 돼요. 알겠죠?
어느 쪽이든 여러분이 합격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택해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팩트 경찰학은 바로 이러한 체계로 올라가기 위해서 강의를 토대로 해서 이게 뭔 소리인지 국어로 다 적혀 있지만은 그걸 여러분이 혼자 읽어서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베이스에 있는 것들 진짜 그 말 그대로 강의를 할 겁니다. 강의. 대학교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강의를 하지 않고 전부 다 그냥 대충 소개하고 끝내는 수업들을 듣다 보니까 여러분이 과목이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자꾸 비아냥거리는 분위기가 굉장히 많은데 잘못된 거죠. 이걸 바꾸셔야 됩니다. 알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뭘 하냐? 이렇게 끝나고 나서 아 들었다 끝이 아니라 복습 좀 하세요. 복습. 뻔한 소리 같지만은 한 번 들었다고 다 하냐? 한 번 들었다고 다 알면은 천재죠. 천재가 뭐하러 순경을 해? 천재는 뭐한다? 인류 평화를 위해서 학문을 하든가 다른 길을 가야죠. 알았죠? 그래서 이건 직업과 연결되어 있는 그 적합성의 필요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전공을 했든 안 했든 간에 듣고 바로 알 수는 없습니다. 장점은 제 수업은 들으면 알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복습을 토대로 해서 반복을 좀 해줘야 됩니다. 반복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자, 우리가 한 타임 정도, 한 4시간 정도 수업하게 되면 여러분의 복습 시간은 최소한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를 잡으세요. 알겠죠? 매일 진도 나가는 범위에 맞춰서. 그래서 그날 진도 나간 범위에 대해서 다시 기본서를 보면서 뭘 하느냐? 그냥 읽으세요. 읽으라고. 읽는다는 말 알죠? 그냥 쭉 읽으세요. 읽으면서 아 수업 시간에 뭐라고 짓거렸지? 아 그래 그런 말이었지? 이렇게 쓱 하면 돼요. 얼마나 쉬워. 이것도 하기 싫으면 나가세요. 알겠죠? 시험 시장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요렇게 읽고 아니 그러면 읽는 걸 몇 번 해보면은 읽기는 쉬운데 뭔가 남는 게 없는데요 랄 겁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이럴 때 기출을 바로 잡지 마세요. 알겠죠? 오늘 요만큼 했으니까 기출 들어가서 딱 읽어보고 기출해서 한 풀어보고 해보자. 이걸 하지 말라는 이유가 기출은 다음 컬에 당연히 합니다. 이걸 해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만큼의 내용 범위가 있는데 기출은 요런 몇몇 개를 기출 문제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럼 여러분은 여기를 안 보고 이것만을 보는 거예요. 이것만. 그러면 공부의 범위가 굉장히 좁혀져서 앞으로 확장성을 놓쳐버립니다. 알았죠? 기출을 빨리 접근하지 마세요. 제발. 알겠죠? 선배건 주변에 합격생이 뭐가 하더라도 그건 그들의 방식이고 절대 기출을 빨리 잡지 마세요. 기본 이론 끝나면 기출 여러분 하기 싫어도 당연히 하고 거기서 돌게 될 겁니다. 그때 가서 아차 싶어서 다시 이렇게 온다? 완전히 시간을 거꾸로 가는 거죠. 알았죠? 자, 그래서 요만큼 읽어보고 아 그렇구나. 그럼 몇 번 읽을까요? 그건 네 마음이죠. 알겠죠? 여러분의 능력이 똑같지 않습니다. 누구는 한 번 읽어도 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누구는 한 2번 정도 읽어야 될 사람이 있을 거고 그건 여러분이 평소에 즉 경찰 이제부터 시작해서 공부를 시작한다는 여기가 경찰의 시작이 아니라 이미 이 공부의 시작은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돼 온 거예요. 사실은. 초등학교 때부터 여러분이 국어 그리고 사회 이런 과목들을 어떻게 했을까에 대한 접근 실력이 여기서 좌우되는 겁니다. 그러니 모두가 동등한 상태에서 이제 시작해서 하루에 10시간씩 딱 하면 뭐 얼마 며칠 내 몇 달 내 합격한다. 이런 공식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토대를 쌓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읽어보라고 하는데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해보시고 자 그리고 세 번째 근데 하다가 분명히 궁금한 점은 생길 수밖에 없죠. 각자의 베이스가 다 다르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 혼자 끙끙거리면서 혹은 구글링 하지 마시고 질문하세요. 그냥 이런 거 잘 안 되는데 이런 내용 잘 모르겠는데 어떡할까요? 질문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1층 연구실에 제가 있으니까 질문하시면 될 거고 또 처음에 여러분이 이 공부 방향에 잡는데 특히 체질화 시키는데 굉장히 한 몇 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았죠? 이렇게 해서 질문도 하시고 또 내용들에 대해서 질문들은 카페에도 올려뒀으니까 카페 팩트 경찰에 들어가면 있으니까 여기에 들어가셔가지고 질문하시거나 자료들 보라는 것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찰의 범위는 넓지만 보라는 것만 보시고 하라는 것만 딱 하세요. 간단하죠. 그리고 매일매일 결석하지 않고 복습한다. 개인적 일이 있어 결석했을 경우에는 이 강의를 다시 반복해서 한 번 더 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마 학원이 프리패스 같은 걸 제공해 줄 테니까. 아셨죠? 이렇게 마세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딱 20일 동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고 딱 끝났을 때 아 그렇구나 하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기출 들어가세요 할 텐데 그때 기출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까지도 이게 안 돼가지고 머뭇거리면 이미 내년 시험은 끝난 거죠. 알겠죠? 밀어버리지 말고 그 다음 연도를 겨냥하세요 그냥. 알았죠? 이 과목이 당락의 핵심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헌법은 범위가 적어요. 20%. 얘는 40%예요. 40%인데
법 파트가 몇 프로 나오고 학이 몇 프로 나오고 이론이 몇 프로 나오고 강론이 몇 프로 나와요. 그건 출제원들 이야기지. 여러분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런 비율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하는 이야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은 그냥 기본 이론 때 흔히 이야기하는 기본 때 하는 것들이 가장 베이직하고 제일 중요한 거다. 그래서 전체 커리어는 기본 이론, 기출 문제풀이 그리고 핵심 정리 이렇게 3단계로 끝날 겁니다. 이때 가서 모의고사 푸세요. 그냥 알겠죠? 모의고사 미리 풀어가지고 돌리지 마시고 노량진에 있는 모의고사들은 쓸데없습니다. 제가 내는 모의고사는 마찬가지고 모의고사는 별 효용가치가 없어요. 훈련용으로는 의미가 있겠지만 그러니 기출 많이 풀고 모의고사 많이 푸는 학생들은 뭘 하는 사람이냐? 흔히 하기는 양치기 하는 사람이죠. IQ가 한 150 이상 돼서 양치기해도 괜찮다, 부담 없다 이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양치시고 그렇지 않으면 효율적인 공부로 요 3단계로 접근해 가면 됩니다. 알았죠?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이것과 더불어서 미리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요 카페의 자료실은 반드시 오늘부로 가입하셔서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오픈 카카오방에 검색하시면은 팩트 경찰하기로 나올 텐데 여기에 들어가셔 가지고 여기에 OX 질문들을 매일매일 올리는데 지금부터 훈련이라고 생각하시고 알든 모르든 그냥 매일매일 올라오는 거 한 5개에서 6개씩 식사 시간에 맞춰서 올라갈 텐데 그냥 보세요. 눈도장 찍어 놓으세요. 이런 것들은. 알았죠? 이건 강론에 있는 실무 파트 관련되는 것들 위주로 가게 될 테니까 이거는 지금부터 계속해서 그냥 눈도장 찍는다. 맞추라고 올린 거 아닙니다. 구경하라고. 알겠죠? 요 정도의 노력은 하셔야만 나중에 딱 결론이 나왔을 때 이해 체계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요거 오픈 카카오방 가입할 것, 그리고 카페에 들어서 자료실 확인할 것, 그리고 매일 진도에 맞춰서 그냥 읽으면서 복습할 것. 쉽습니다. 아마 첫 주, 2주, 3주 갈 때까지는 별 부담 없을 거예요. 단 꾸준해야 됩니다. 알겠죠? 오늘 하고 괜찮네 하고 내일 놀아버리고 이러면 나중에 양이 엄청 쌓였을 때 여러분이 그걸 커버하지를 못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경찰학을 할 거다라고 기억을 하십시오. 자, 이론은 됐고 이제 직접 해보면 됩니다. 해보면 되니까 별 부담 없이 그냥 들어보세요. 경찰학이 뭐 하는 것인지. 원래도 출제위원으로 들어왔던 분들이 누가 들어왔는지 알고 있는데 그들도 똑같은 토론을 해요. 제한되어 있는데 그런 퀄리티 있는 걸 어떻게 다 만드냐. 현실의 이야기죠.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앞으로 순경시험에도 영향을 많이 줄 건데 그건 역으로 보면 아직까지도 절대 다수가 잘못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방향만 살짝 틀어둬도 남들보다 한 3분의 2 이상의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알았죠? 네. 그것 때문에 이 수업을 선택했겠죠. 우리 수업은 다른 것과 좀 다르니까. 좋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는 기본적으로 2023 팩트 경찰은 이 교재로 나올 거고, 이 경찰은 또 하나 특징이 중간에 시행령들이 좀 개정되는 게 있는데 그렇다고 엄청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뀌거나 개정되면 중간에 네이버 카페 팩트 경찰학의 자료실을 올려둘 테니까 그거 딱 출력해가지고 첨부하면 됩니다. 알겠죠? 아니면 화이트로 딱 지워버리고 바꾸라는 것만 바꾸면 됩니다. 네. 올리는 자료들은 전부 다 여러분이 볼 것들만 제가 밑줄 딱 그어줄 테니까 그것만 딱 보세요. 딴 거 안 봐도 됩니다. 얼마나 친절해. 그렇죠? 이렇게 친절하게 떠먹여 주는데도 안 먹겠다? 하지 마세요 그냥. 그러면 됩니다. 단 하라는 것만 하면 정말 쉬워지는데 안 하고 딴짓 해버리면 나중에 감당이 안 된다 그러죠. 알겠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가 뭘 하냐? 과목 탓하죠. 경찰학이라는 과목 원래 쓰레기 같은 과목이야. 알겠죠? 본인 탓인데 과목 탓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았죠? 네. 언론에서는 경찰이 뭐 앞으로 뭐 인원을 줄이고 어쩌고저쩌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건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경쟁자들이 진입 안 하고 있을 때가 좋은 기회예요. 정말. 이게 어차피 뭐 중간기말처럼 한 번 시험으로 딱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1년 과정 정도가 잡혀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1년 동안에 그들이 경쟁시에 안 뛰어들면 얼마나 좋아. 대신에 여러분 경찰 되어가지고 후회하는 사람은 한 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누구냐? 3년 지나기 전에 사표 쓰고 나갑니다. 힘들게 공부해가지고 왜 나가냐 싶겠지만 해보니까 자기 적성에 안 맞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경찰 시험에서 한 3%에서 한 10% 정도로 항상 유동적으로 나갑니다. 네. 그들이 나와서 언론 이야기죠. 경찰 해봤더니 막 힘들고 3D 업종이고 뭐 그들의 이야기죠. 90%는 꿋꿋이 정년퇴까지 잘 간다니까. 알겠죠? 그러니 자꾸 뭐 유튜브라든가 너무 극단적인 한두 개에만 쏠려 하지 마세요. 알겠죠? 가끔 제가 유튜브에서 제일 짜증나는 게 어떤 유튜버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뭐 후킹하려고 끌려고
경찰 급여 명세서를 공개한다 이러는데 돈 급여하면 굉장히 조회수 높아지죠. 알겠죠? 마치 유튜브에서 선정적인 거 딱 제목 끌면은 조회수 높아지지. 근데 그걸 뭐 하냐? 그건 조직 자체를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럴 거면 지가 나오던가. 알겠죠? 들어갈 사람 많잖아요, 여기. 알겠죠? 월급 받아서 돈 벌려고 그것만 목적으로 여러분 경찰 된다라고 하면 그 사람도 사실은 면접에서 떨어져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에서 물론 각자의 뭐 씀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찰 급여가 뭐 정말 굶어 죽을 만큼 그렇게 가난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용의 그 패턴의 문제이니까. 알았죠? 그러니 그런 노노의 가십거리들은 그냥 넘기세요. 그런 거에 자꾸 집중하지 마시고. 더 좋은 건 돼보세요. 돼보고 여러분이 정확하게 정말 안 맞다 판단 나가면 되잖아. 알겠죠? 되기도 전에 야 경찰은 어떻고 저떻고 하는 것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합격한 다음에 그럼 판단하세요. 됐죠? 자, 그럼 이제 또 경찰학을 시작해 봅시다. 9페이지 오셔서 경찰학 A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죠. 네. 참고로 제 기본서는 좀 요약서와 특징을 많이 갖고 있고 흔히 하기는 백과사전식의 이런 기본서로 쭉 나열된 것이 아니라 문장들이 굉장히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압축되어 있다는 말은 그 내용 자체가 여러분이 앞으로 기출 문제라든가 시험에서 바로 보게 될 가능성이 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읽어두라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그렇게 눈도장이라도 찍어두면은 익숙한 내용들이 나왔을 때 객관식 4개 중에 고르는 거예요. 결국은 객관식은. 그래서 찍어서 정답 맞출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것도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가보죠. 팩트 경찰학. 자, 그럼 컴팩트하게 가보죠. 의에서 나오는데 경찰의 개념은 자 1번 보시면은 여러 나라의 역사적 맥락과 사회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되어 왔다.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당연한 소리죠. 저마다의 경찰들이 다 다르죠. 각 나라의 경찰의 제복 색깔과 모양이 다르듯이 경찰은 그 나라의 역사와 여러 가지 배경이 다 다른 겁니다. 그렇다면 경찰에서 첫 번째 봐야 될 건 뭐냐면 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아프리카 경찰 이야기 안 합니다. 왜? 제도의 역사가 너무 짧기 때문에 볼 게 없습니다. 알겠죠? 결국 이 경찰의 어떤 개념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형성된다는 것은 학문이 전개되는 것과 똑같은데 이건 안타깝지만 문명적으로 본다면 서구 중심으로 형성된 게 훨씬 더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쪽 책을 좀 따라갈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국이란 말 하기 전까지 경찰하면 우리나라 경찰이 아니라 전부 다 뭐다?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이런 나라의 경찰을 토대로 한다. 일단 이렇게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경찰의 시작이 어디냐라고 올라간다면은 로마 시대라든가 그리스 시대까지 올라가는데 그때는 사실 경찰 개념이 없죠. 그때는 경찰 개념이 없고 특히 로마라는 나라가 만들어졌을 때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자면 최초의 이제 거대한 제국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뭐 중국에서는 우리가 더 앞섰다라고 하겠지만 중국이 그냥 빼버리고 알겠죠? 그래서 초반에 이 로마부터 시작해서 세계사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지를 좀 봐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수업을 딱 들어두시면 이제 앞으로 나올 문제 중에 한 문제는 반드시 맞추게 됩니다. 40개 중에 오늘 한 번 들어서 한 문제를 반드시 확보한다. 얼마나 효율적이냐. 알겠죠? 자, 로마가 시작된데 로마라는 이 나라가 세계사, 우리 세계사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참고로 들어봐 놓으세요. 로마가 쭉 해서 형성되다가 313년쯤 되면은 이 나라가 한번 휘청거리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 동로마라는 나라와 서로마라는 나라와 요렇게 해서 동로마, 서로마 요렇게 둘로 갈라져 가지고 별도로 가는 거죠. 동로마, 서로마가 어떤 거냐면 유럽이 대충 뭐 영국이 이렇게 있고 유럽이 이태리가 여기 있고 있다고 보면 여기가 러시아로 본다면 요 유럽에서 이태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왼쪽 편 여기를 보통 서로마라고 부르고 이쪽 오른쪽 편을 동로마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따지면 서로마 이제 프랑스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이런 나라에 들어갈 거고 동로마 쪽에 가면은 뭐 헝가리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이쪽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알겠죠? 선을 딱 그거 정확하게 구별한 게 아니라 대략적 기준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가끔씩 학교에서 뭐 동로마 투어 갑니다 하면은 뭐 헝가리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루마니아라든가 여러 나라들 이런 나라들 가게 될 텐데 서로마 투어 갑니다 하면 바로 이쪽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 쪽 위주로 많이 가고 있는 거죠. 네, 그것도 알아두시고 자 이렇게 해서 동로마 서로마 두 나라가 갈라지는데 중요한 건 로마는 황제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 우리가 왕이라는 이 개념이 처음부터 지배자라는 존재가 있는 거죠. 왕이 있으니까 그 밑에 지배를 받는 사람들 이제 흔히 하기는
뭐 농노라든가 아니면 노예라든가 이런 존재들이 있겠죠. 왕 혼자서 이 수많은 노예를 거느릴 수가 없죠. 그래서 중간에 이들을 어떻게 다스릴까라는 어떤 지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민하는 거. 알겠죠? 여러분이 만약에 로마시에 태어나면은 여러분의 신분이 뭘 것 같아요? 넌 로마시에 태어났으면 뭐였을 것 같아요? 고민할 필요 없죠. 너는 노예니까. 맞죠? 네. 나는 뭐였을까? 왜 웃습니까? 나는 왕인데. 알겠죠? 나는 왕이에요. 나는 왕이고 넌 노예야. 문제는 뭐냐면 왕은 나 혼자인데 노예는 많아. 이 많은 노예들을 자 일해라 하면 일할 거예요? 안 할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뭘 어떻게 시켜야지. 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말 잘 듣도록 하는 힘. 이게 바로 뭐냐면 통치라는 겁니다. 일을 해라. 전쟁을 해라. 국경을 방어해라. 싸워라. 이런 것들이 먹힐 수 있는 힘을 우리가 통치라고 불러줍니다. 통치. 알겠죠? 그럼 제가 노예라는 걸 아까 인정했는데 너희 집도 노예예요. 알겠죠? 노예입니다. 노예인데 일 하루 종일 해. 이렇게 더운 날 했는데 일하다가 놀고 있다 이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 잡아다가 혼내야 되겠죠. 왜?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걸 내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누군가가 나서가지고 통치의 힘을 실제 액션, 실행해주는 어떤 존재들이 필요해야 하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옛날에 왕이 있던 이 시대는 군인이라든가 아니면 중간에 있는 계급에 있는 이런 무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칼을 갖고 있는 사람들, 뭐 여러분 이미지는 주로 기사라든가 이런 이미지가 많을 텐데 이들이 나와가지고 대충 노예들을 다스리면서 하는 거고 나는 이 사람들 부리면서 실행하는 이 모든 개념을 전부 다 통치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통치라는 말이 나오면 반드시 권력을 전제로 해가지고 지배를 해야만 통치가 되는 거죠. 경찰이라는 것은 사실 보면 요 작용 안에 들어와 있던 하나의 국가가 할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그러니 이런 시대 이걸 우리가 고대라고 부를 텐데 고대 시대의 경찰은 뭡니까? 라고 역으로 올라간다면 그냥 통치의 일환이었다. 통치의 방식 중에 하나였다. 이게 끝입니다. 알겠죠? 노예를 위해서 노예의 인격을 위해서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누굴 위해서? 왕을 위해서. 알겠죠? 왕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작용이 통치고 그리고 여기에 권력을 갖고 있고 지배의 힘을 갖고 있고 저항하면 죽이는 거죠. 알겠죠? 그럼 고대 노예라든가 노비라든가 이들의 존재는 사람으로 보면 안 됩니다. 물건이었던 거예요. 물건. 알겠죠? 물건입니다. 물건. 물건을 본다는 무슨 소리냐면 분필이 물건이죠. 부러뜨렸죠. 왜 이래 분필아. 분필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우는 사람이 있을까? 없죠. 그런데 여기는 이 친구가 죽었어. 슬퍼할까 안 할까? 왜 슬퍼합니까? 물건이 죽었는데. 알겠죠? 슬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지배하다가 뭐다? 노예를 사고도 팔고도 사고 전쟁에 나가서 죽여도 되는 거고 화살바지로 사용해도 되는 거고 이게 이 시대 이야기야. 그런 걸 위한 힘이 바로 통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란 말이 나오면 여러분은 이 권력과 지배가 작용하는 일방적 힘이다.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자, 1번 경찰 개념은 여러 나라의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자, 화살표 첫 번째 보시면은 자, 대륙계 곧 볼 겁니다. 이런 나라에서는 국왕의 통치 나왔죠. 통치가 뭐라고? 지배하는 힘이에요. 알겠죠? 그건 권력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치권의 보호와 국민에 대한 통제라는 말이 따라 붙을 수밖에 없죠. 이때 국민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국민이 아니라 노예 노비들입니다. 노예 노비들에 대한 뭐한다? 통제하고 말 안 들으면 듣도록 시키고 억압하겠다. 이걸 갖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바로 밑에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경찰은 주민의 자치권의 보호와 대민 서비스. 자, 이건 별도로 다시 볼 겁니다. 체크해 두십시오. 자치권을 보호하고 대민 서비스가 어떻게 되는지는 요 영국과 미국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체크해 두세요. 일단 기억할 건 이런 로마라든가 이 유럽 중심의 나라를 우리가 대륙계라고 부른다면 대륙계에서는 바로 통치란 요 개념을 토대로 해서 왕이 지배하는 시대에서 여기에 경찰이란 역할들이 있었다. 언어적으로 경찰의 역할, 폴리스라는 말을 딱 써가지고 요건 경찰입니다. 요건 군대입니다. 이런 분화가 있을까 없을까?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냥 통치하면서 그냥 칼 휘두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대 시대는 경찰이라는 개념이 국가 활동에서 분리된 게 아니라 미분화된 상태에서 그럼 뭘로 들어와 있었냐?
주로 이런 통치 권력 지배 요걸 우리가 학문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헌법적 질서라고 불러줍니다. 다른 말로 헌정이라고도 부릅니다. 헌정. 헌법적 질서라는 틀 안에 그냥 고대는 경찰이 들어가 있었다. 이것만 한마디로 기억하면 됩니다. 알겠죠? 앞으로 고대 경찰이라면 아 그래 경찰이 미문화되고 통치권 속에서 강력한 힘에 의해서 바로 헌법적 질서 안에 들어 있었다. 끝입니다. 요렇게 해서 가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로마가 동로마가 서로마로 분리되었다가 나중에 1453년쯤 되면은 이제 이 동로마가 망합니다. 서로마야 오도아케르의 정복에 의해서 망해버리지만 동로마가 한 천년을 더 끌다가 오늘날 이제 이 유럽 국가 중 동쪽에 있는 이들이 결국 동로마도 이제 위태위태하면서 슬슬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요럴 때부터가 우리가 역사적으로 본다면 중세라고 불려지는 시대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 알겠죠? 세계사적으로 이제 중세하면 바로 로마의 멸망 이후부터인데, 요 로마 멸망 이후에 이쪽 지방 그림을 본다면 이쪽 이태리 너머에 이쪽 국경 너머에 있는 이 아시아와 이 사이에 나타나는 나라가 뭐냐면 오스만 트루크, 오늘날 터키라고 불려지는 나라의 뿌리가 여기서 이제 시작되는 거죠. 유럽은 유럽이고 여기는 아시아권 이야기고. 이렇게 해서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동로가 되면 이제부터 서서히 왕이라는 존재가 이제 다른 의미를 좀 갖기 시작하는데 뭐냐면 초반에는 그냥 일방적 지배만 하면 되는 거였고 사람들이 별 생각이 없는 시대입니다. 생각이 없다는 것은 말 그대로 여러분처럼 배우거나 똑똑하지 못한 거죠. 그럼 예를 들어 비가 온다. 비가 오면 이 시대 사람들 뭐라고 생각할까? 아, 비가 저렇게 많이 오는 것은 저 위에 계신 신이 노여하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의 생각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신들을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다양하게 조각도 했었던 거고, 그래서 신이란 개념이 이 자연을 지배하고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우월적인 뭔가 있다 이 생각에만 단순히 끝냈던 거죠. 그러다가 요 로마 때 아주 의미 있는 일이 하나 일어나는데 뭐냐면 기독교라는 종교가 짜잔 하고 나타나 가지고 이 로마라든가 유럽 세계를 점점 기독교 세상으로 만들어 갑니다. 알겠죠? 그러니 이 고대는 이제 이렇게 넘어오면서 기독교라는 이 종교가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합니다. 왕보다 어떨 때는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콘스탄티노플 이제 대공인되고 나서 쭉 흘러오면서 이제 중세 시대 되면 기독교가 체계를 좀 다듬고 내용을 다듬고 해 오면서 이제 이 시대의 힘은 이 기독교로 대표되는 카톨릭으로 대표되는 이 종교의 지구 이 지상에서의 신은 제일 단점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약점이죠. 그럼 신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 대행자로 누가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바로 교황이라는 존재가 나타납니다. 이 교황이라는 사람은 신의 대행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의 대행자가 교황이다. 그럼 이 땅 위의 지배자는 누구냐? 왕이라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뭐다? 땅 위에서 인간 세상에서 교황과 왕 혹은 황제가 싸웁니다. 네가 잘났나 내가 잘냐고 싸우는 거죠. 누가 1등을 해야 될 것인가 가지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갈등이 굉장히 심해지는 게 또 중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황과 왕 사이에서 예전에는 왕이 교황 밑에 있다 보니까 왕이 왕위를 이어받으려면 교황한테 가가지고 도장도 받아야 되는 거야. 넌 이제부터 이 나라를 다스릴 왕이다. 인정도 받아야만 왕으로서 등극하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점점점 황제들에 보면은 왕조에 보면은 교황치가 뭔데? 나는 군사력을 갖고 있고 교황 뭐 신에 대한 믿음, 신앙을 갖고 있고 우리의 군사와 힘이 더 좋아. 이러면서 이 교황을 서서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이 다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세계사에 본다면 이 사이에 보면 뭐 카노사의 굴욕 같은 게 나타나 가지고 뭐냐면 드라마 놓으세요. 교황한테 승인받고 황제해야 되는데 승인 안 받고 몰래 그냥 나대로 승인 왜 받아? 하면서 이렇게 고집 피우다가 교황뿐만 아니라 요 밑에 교황을 따르는 세력들한테 다시 가서 무릎 꿇고 하는 게 바로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이런 사건도 일어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결국은 이제 시간이 더 지나서 중세 말기쯤 되기 시작하면 1530년쯤 되면은 이제 왕이 다스리는 이 지구상에 있는 영역 중에서 요만큼에 해당하는 요 교회 같은 이런 것들은 이건 이제부터 이런 갈등 속에서 뭐 종교 전쟁도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역사 상황이 많이 일어나지만 요 교회는 이제 왕이 안 건들게 이건 누가
이건 아예 너희들 신앙에 있는 교황이라든가 뭐 기독교에 있는 이들이 알아서 하세요 하고 떼버립니다. 알겠죠? 자꾸 싸우다 보니까. 그래서 요 교회를 제외시킨 나머지는 다 왕의 권한으로 가져가는 거고 교회 거는 빼버립니다. 이걸 이제 독일 1530년 제국헌법, 제국경찰법에서 틀을 만들면서 요 영역을 제외시키는 거죠. 이게 우리 경찰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통치라는 요 범위에서 이제부터 뭐가 빠진다? 교회 영역은 빼버립니다. 알았죠? 요걸 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현실적으로 본다면 지구상에서 땅 위에서 인간 세상에서 교황과 황제 중에 누구 힘이 더 커진다? 황제 힘이 더 커집니다. 알겠죠? 황제 힘이 더 커지는데 그 지역별로 조그만한 이런 성을 쌓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가던 이들을 뭐라고 부르냐? 영어로는 킹이라고 부르죠. 사실 엠퍼러 단지에서 킹이라는 존재로서 지역별로 왕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중세가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왕의 시대가 되면서 절대 왕정이라는 이런 개념으로 만들어 가는 거죠. 이게 바로 중세 모습입니다. 자, 중세는 이것만 기억하세요. 경찰 개념에서 본다면 각 나라별로 다르게 발달하면서 이제 통치권 전체 중에서 교회 작용을 제외시킨다. 요걸 뺀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가보죠. 자, 오셔서 갈로 이번에 대륙계 국가를 오셔서 자, 고대 경찰 개념. 자, 행정과 경찰이 분화 미분화? 미분화가 중요합니다. 분화됐다 이러면 안 됩니다. 알겠죠? 분화와 미분화의 차이는 미분화됐다는 말은 뭐다? 덜 발달됐다 이 말입니다. 덜 발달됐다. 그렇죠? 여러분이 아메바와 다른 점은 뭐죠? 분화되어 있는 거죠. 기능들이. 팔다리 기능들. 아메바라는 단세포 세포는 단세포 동물 어떻죠? 분화가 안 돼 있죠. 미분화. 자, 그래서 미분화되어 있는데 요 미분화, 그래서 이럴 때 나왔던 용어 정도, 그래서 폴리스라는 개념부터 시작해서 일체 관리 활동을 의미하면서 라틴어에서 폴리티카, 폴리시아, 바로 이런 개념이 나왔구나 정도만 알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화살 보시면 도시국가 작용을 토대로 해서 바로 여기 이제 헌법이라는 말이 나오죠. 헌법. 뭐였다? 여기서 얘기했듯이 통치를 위한 체계가 다 헌법입니다. 헌법이라는 틀 안에 경찰이 들어가 있고 이걸 위해서 통치하는 시대였다. 고대는. 그래서 별 의미는 없죠. 자, 헌법이라는 말 알아두시고 자, 중세로 가보죠. 중세는 이제부터 뭐다? 교황하고 왕하고 싸우는 시대입니다. 자, 중세가 되면은 이제 프랑스부터 시작하는데 요 프랑스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 로마가 망한 다음에 요 시대를 유럽에서 지배했던 나라가 누구냐면 프랑크 왕국이라고 불려지는 요 프랑스, 오늘날 프랑스가 있던 나라가 프랑크 왕국인데 이 프랑크 왕국이 대략 한 500년 동안을 지배를 합니다. 이렇게 지배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로마 그리고 프랑크 왕국 그 다음에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해서 이것도 뭐냐면 이건 오늘날 독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독일로 중심이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의 중심이 여기서 본다면 처음에는 로마였다가 그 다음에는 프랑크 왕국이었다가 그 다음엔 신성 로마 제국, 그러니까 로마, 프랑스, 독일 이런 순서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 프랑스라는 요 옆에다가 프랑크 왕국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프랑크 왕국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요때를 배경으로 해서 사실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뭐 MMORPG 게임들이 보면 요때를 배경으로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전부 다 성 뺏고 뭐 기사들 싸우는 거 다 이때입니다. 전부. 자, 그래서 바로 이런 관점 속에서 프랑스에서 니네 질서를 바로잡는 데 필요한 공권력 및 그에 근거한 질서 유지 활동이다. 이 질서는 누굴 위한 거다? 왕을 위한 질서예요. 알겠죠? 적어놓으세요. 왕을 위한 질서지 시민을 위한 질서는 없습니다. 오로지 왕이야. 왕을 위한 시대고 왕을 위한 질서고. 자, 그러다가 자, 그 두 번째 니은의 화살을 보시면 경찰은 국가 목적적 작용으로서 국가의 평온한 질서 유지하는 것을 보았다. 전부 다 왕중심적 사고입니다. 알겠죠? 시민 안 나타납니다. 자, 그러다가 디귿의 14세기 말 프랑스의 경찰 개념이 15세기 독일로 개수되었다. 이제 왕권이 넘어가는 겁니다. 독일이란 나라가 이제 유럽의 중심에 서서히 게르만족 중심으로 해서 등장하기 시작하는 시대가 바로 이 중세입니다. 그러면 독일로 오셔가지고 자 15세기부터 사회 공공의 질서와 복리를 위해서 이제 봉건 영주. 봉건 영주가 뭐예요? 봉건 영주가 뭐냐면 이렇게 왕인데 요렇게 땅을 갖고 있고 여기다 성을 쌓아가지고 이건 내 땅 하면서 지배하고 있는 이러한 왕들을 우리가 봉건 시대에
영주다라고 해서 봉건 영주라 불러줍니다. 그냥 봉건 영주 그냥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성사 가지고 땅 갖고 있고 기사 거느리면서 농노한테 일 시켜 가지고 세금 뜯어먹고 있던 이들 전부 다 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봉건 영주죠. 이러한 봉건 영주라는 개념들이 나타나면서 그래서 사용되었다. 자, 그래서 니은 체크하세요. 이건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16세기 제국경찰법 이 제국이 어디냐면 바로 오늘날 독일이에요. 독일. 알겠죠? 독일. 제국 앞에다가 독일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우리가 세계사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세계사 해두면 좋겠지만 그 뭐 합격하시고 나중에 관심 있게 하도록 하고 지금 우리는 경찰을 갑니다. 제국경찰법 1530년인데 연도까지 자 여기서 뭘 한다? 교회는 이제부터 안 건들게 뭐 한다? 왕이 통치하는 범위에서 통치라는 범위에서 교회 안 건든다. 아 짜증나 이러면서 짜증냈던 이유가 요 사이에 이제 종교개혁도 일어나고 교황하고 왕하고 싸운 전쟁들도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교회는 빼자 안 빼고 빼버리고 우리 왕은 이제부터 인간의 지배만 하고 교회는 너희들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교회를 완전히 빼가지고 아예 안 건들도록 아예 나라를 만들어버린 그 나라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태리 여행 가면 어디 가죠? 이태리 가면 이 나라 하나 있잖아. 요렇게 선 끊고 살짝 넘어가면 이태리고 살짝 넘어가면 어디? 바티칸. 알겠죠? 바티칸은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교회만으로 똘똘 뭉친 나라로 아예 독립시켜서 어느 나라도 안 건들고 독립시켜 줘버립니다. 이태리 가면은 로마 안에 요 바티칸이라는 시티가 있는데 바티칸 시티는 하나의 나라이기도 하지만 조그마한 도시 국가로도 있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요 나라를 아예 안 건드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 개념은 아니지만 이때부터 아예 교회 행정 빼듯이 별도로 너네가 알아서 해라. 여기는 그냥 종교의 영역에 손 안 댈게 라고 빼버리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뭐 왕들이 지배하는 시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대표적인 교회 행정을 제외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 행정을 제외한 나머지 일체 국가 행정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자, 화살표 보시면 그러면 왕이 행사하는 이러한 공권력은 뭐다? 흔히 속세, 즉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들어가는 작용들로만 포커스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제 교회 행정을 뺐죠. 자,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만 초반에 왕이 등장했던 로마 시대라든가 중세 이전까지는 다 했죠. 왕이 다 해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 중세 말기쯤 되면은 바로 교회를 뺀다. 이제 왕은 여기를 안 건든다. 나머지는 하지만 교회는 절대 건들지 않을게라고 여기를 또 제외시켜 주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시간이 진행되면서 점점 이런 영역들이 줄어들면서 다듬어져 가는 게 결국 대륙계 국가들의 경찰학의 발달이에요. 자, 됐나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륙계 경찰의 개념에서 바로 우리가 독일까지 프랑스에서 독일 기억할 건 핵심적인 것은 프랑스에서 독일로 이렇게 전개되면서 교회를 빼준 겁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중세죠, 중세. 자, 잠깐 쉬었다가 절대왕정부터 시작하는 바로 이 경찰 국가 시대가 이제 본격 도래하니까 첫 시간은 어떻게 하면 봤다 생각하시고 10분 뒤에 바로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죠. 네.